바디텍 매드를 발표할 리서치 2팀 최진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진단기기를 판매하고 각 질환별 진단 카트리지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립니다. 진단기기는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단 카트리지는 소모품인 성격인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제품 중 아이크로마는 대형 병원과 신흥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피아스는 중소형 병원과 약국, 선진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형, 소형 진단기기와 감염성, 당뇨, 심혈관, 암, 호르몬 등 108개 질환의 진단 카트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120개국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후스랄 항체 자사화로 원가 절감을 통해 5개년 동안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5개년 동안 ROE 14% 이상을 유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제품 매출 구조입니다. 면역진단 카트리지 84%, 면역진단기기 12%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진단기기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2023년 매출은 2019년 대비 58%, 2022년 대비 32%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성장 동력입니다. 2017년과 2024년 상반기 지역별 매출 비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매출 비중은 8%가 증가하였습니다. 유럽의 심혈관 질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인도 매출이 아시아 지역 매출의 43%를 차지하며 인도의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메리카의 경우 2022년 브라질의 약국 15%를 점유하는 약국 체인 1위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으며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은 CAGR 6.9%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면역 화학적 진단과 현장 진단은 4대 체외 진단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POCT 시장은 CAGR 10.5%로 체외 진단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측되며 이는 인구가 많고 대형 장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빠르게 보급 가능한 소형화된 POCT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산업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탑 10 기업들이 전체 시장 약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산업이지만 제약, 의료기기,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과 비용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체외 진단 기업들에게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진단 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진단 시장의 CAGR은 10.17%로 체외 진단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용 진단 시장은 인체용 진단보다 규제가 적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심합니다. 오른쪽 표는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 진입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영업 적자로 큰 매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용 진단 산업은 기술력보다 글로벌 유통망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조인스타와 협력입니다. 중국은 2016년 건강중국 2030 정책과 함께 기초의료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와 2006년부터 거래를 해오던 중국의 신속진단 키트 회사 조인스타는 중국 저장성 지역의 기초의료개혁 협력업체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조인스타의 당사는 반제품의 형태로 23년 6월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은 당뇨병 환자 전체 13%로 3개월에 1회씩 당화혈색소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키트가 저장성 지역에만 연간 3,380만 개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도 공장 건설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 당시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였지만 성능 문제가 생겨 한국산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급격한 인도 매출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장은 올해 완공으로 내년에 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도 공장에서 총 2,400만 테스트를 생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아이크로마 제품의 인도 현지 생산으로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려동물 진단 시장 OEM 계약을 통한 진입입니다. 당사는 60개국 유통망을 보유한 미국 동물 진단 업체와 올해 4월부터 OEM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용 진단 카트리지 ASP는 4달러로 기존 인체용 진단 카트리지 ASP 1, 2달러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 공장에서 추가 설비 투자 없이 반려동물 진단기기와 카트리지를 생산할 수 있어 큰 투자 비용 없이 신사업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내년 제품 판매 시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왜 바디텍 매드를 해외 국가들이 선택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항체 자사입니다. 항체 자사를 통해 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는 진단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인스타는 동사의 진단기기 모방은 성공하였지만 카트리지 모방에는 실패할 정도로 항체 자사화가 큰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인원 진단기기를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탑10 기업들은 각 질병에 따른 다른 진단기기와 카트리지 사용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병원과 신흥국에는 부담이 되어 높은 정확성과 비교적 저렴한 동사의 올인원 진단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보다 높은 신뢰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 시 중국 제품 퀄리티 문제로 대거 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 브라질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으며 중국과 다르게 현지 대리점을 통한 AS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아메리카가 바디텍 매드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제품들에 대한 불신으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대형 병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을 가진 탑10 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탑10 기업들의 제품은 중소형 병원, 약국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입니다. 비교적 정확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당사의 올인원 진단기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팬데믹 시대에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였지만 정확성 이슈로 대거 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비교적 저렴하고 정확성은 높은 당사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당뇨병 환자 수 세계 2위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의 GDP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의료 분야 성장이 커질 것이며 환자 수 증가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인도 공장 가동에 따라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고 주변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공급하며 점유율 확대가 가능합니다. 중국이 바디텍 매드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당사의 사업 초기 중국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브랜드 파워는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지원으로 당사의 점유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인스타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을 이어온 기업입니다. 조인스타가 진단기기 모방을 하며 카트리지까지 모방하려 했지만 정확성 이슈 및 원가 이슈로 다시 당사에게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로 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 9%로 해외에서 91%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이로 인한 환 리스크가 있고 환율 차이로 인한 매출 채권의 손실 충당금과 자산 및 외환 부채의 변화, 금융 비용의 변화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달러와 유로의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화폐성 자산 및 부채 중 달러 표시 자산은 430억, 부채는 43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로 표시 자산은 12억, 부채는 1억 7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화선도 계약을 통해 환 위험을 회피하고 있지만 2020년 달러 환율 하락 시 94억 원의 순외환 차손이 발생하였기에 당사의 환 위험 회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 체해 진단 시장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국내 체해 진단 시장 기업들은 당사를 제외하고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며 국내 체해 진단 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체해 진단 기기 시장 규모가 역성장했다는 데이터와 함께 국산 체해 진단 기기가 국내 점유율 5%로 떨어졌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사의 매출 91%가 해외 매출로 국내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적인 국내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 당사의 밸류에이션 측면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일정한 ROE를 203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4년 자본금을 바탕으로 순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주주 배당 주당 2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6년 유지 ROE와 WACC를 통한 할인율로 적정 PBR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OE는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상승 여력을 산출하였습니다. 3 케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베어 케이스입니다. 2023년 동일한 ROE 14.8%를 유지 가정하였습니다. 현상 유지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중국 매출 상승과 인도 공장을 통한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매출 상승으로 ROE 18% 유지를 가정하였습니다. 불 케이스입니다. 신규 투자의 불필요함과 높은 ASP, 반려동물 진단 시장 진입 성공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한 ROE 20% 유지를 가정하였습니다. 2024년 매출 성장 모멘텀이 없으므로 3 케이스 모두 2024년 ROE 14.8%로 가정하였습니다. 베어 케이스입니다. ROE 14.8%로 2030년까지 유지를 가정하였습니다. 배당은 주당 200원 유지 가정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875억으로 PB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적정 PBR을 산출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ROE 18%로 2030년까지 유지를 가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 케이스입니다. ROE 20%로 2030년까지 유지 가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PBR과 적정 PBR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베어 케이스는 2025년 상승 여력 1%, 2026년 상승 여력 5.79%로 투자 의견 홀드를 제시합니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25년 상승 여력 19.1%, 26년 상승 여력 24.8%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불 케이스입니다. 25년 상승 여력 31.8%, 26년 상승 여력 38.1%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주가 하방 리스크가 적고 상승 여력이 큰 기업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